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올해 강원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대 1로 전국 8개 지방도 중 최고 수준의 청약 열기를 보였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는 10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광풍을 실감케 했는데요. 반면 도내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 인구 절반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 집값 급등과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입니다. 동해안의 새해 일출 명소가 전면 통제됩니다. 속초, 동해 등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동해안의 일출 명소 출입이 전면 통제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울타리, 안전선을 설치해 주요 도로의 차량 진입을 막고 새해 일출 장면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인력이 충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1억 원을 투입해 218명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보건소에는 한 곳당 최대 8명의 인력이 충원되고 예방접종과 재택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보행 사망자 절반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보행 사망자 292명 중 59.9%가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내 실버존은 7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성탄절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소방본부는 연말연시에 화재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1,650명을 투입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소방력 출동태세를 확립해 의료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 한해도 도정 현안 살피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 1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도정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1년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모았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새해 인사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를 빼고는 한 해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네. 지난해 올해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데 강원도 수장으로서 네. 방역과 경제 사이에 정책 조금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우선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고민과 저희 고민이 아마 똑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상 회복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셨는데 지금은 아마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이 상당 기간 효과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불과 한 2달 만에 저희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손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상 회복을 접고 거리 두기를 강화해서 지금 오늘날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오판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 백신의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상 회복을 그렇게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정책들을 세워 나가서 도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도정 핵심 과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도지사님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우리 강원도는 뭐 여전히 교통망이 가장 네.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착공하게 되는 우리끼리는 3대 교통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2경춘 고속국도, 그리고 동해부선 철도, 그리고 춘천 속초간 철도 이 세 개를 올해 착공을 하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개 교통망이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에 동시에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춘천권은 서울에서부터 30분, 그리고 저 동해안권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내에 전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이 북부와 강릉, 중부 지방은 서울에서 출퇴근권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좀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씩이지만 인구도 좀 늘고 있고 투자,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어서 한 3조 5천억 정도가 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통망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최문순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고용 아니겠습니까? 네, 도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의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네. 정책도 추진하고 계신데 네, 네.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있잖아요. 네, 어떻게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가 도정에 가장 원하는 것 여론조사를 하면 늘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 정치행정의 가장 큰 임무라는 뜻에서 취직 사회 책임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7,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지금 올해 10월까지 1,906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제 1,906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 강원도의 전체 실업자 숫자가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늘 됩니다. 그 정도의 10,000명이니까 성과가 비교적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인 17,000명을 다 채우고 그 이상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지표로 나타내는 고용률이 어느 정도냐 면 지금 지난 10월에 63.7%를 기록해서 전국 평균이 61%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한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 고용률은 늘 전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이제 5위 정도로 올라섰는데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서 전국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건설이라든가 도청 신축 같은 현안들은 네. 뭐 다소 좀 민감한 사항이긴 네, 한데 네. 그래도 강원도 살림살이, 네, 강원도 경제하고는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도지사님? 네. 이제 엊그저께 레고랜드에 국회의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요. 예.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거의 완공됐습니다. 이제 수치상으로는 98%가 완공이 돼서 자잘한 실내 장식 빼고는 다 완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5일에 개장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개장되면 하루에 10,000명에서 12,000명, 또 많은 날은 17,000명까지 손님들이 오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이미 티켓도 많이 판매가 된 상태여서 이것이 이제 경제 효과를 상당히 낼 것으로 보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글로벌 테마파크가 처음 생기는데 그 상업적 목적보다는 이것이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사회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가장 대표 국가가 덴마크인데 어린이를 그리고 가족을 사회의 중심에 둔다.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복지국가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가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큰 것들을 위주로 뭐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는 어린이, 가족, 행복, 기쁨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철학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도청도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짓는 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로서는 건축물 하나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지금의 도청은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 다소 고압적이고 규합적이고 이런 이제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면 새로운 도청은 조금 훨씬 도민들과 가까이 그 도민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모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의 가치를 둔 그런 가치 체계의 전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계기로 해서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네,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도 차원에서는 취약계층 돌봄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코로나 확진자 전체 숫자가 지금 11,000여 분, 그 누적이죠. 예. 11,000여 분 되시고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97분 되십니다. 예.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개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그리고 시설에 격리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잘 돌봐드리질 못해서 작년에 올 한해 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교훈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 공공 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 의료원을 새로 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공공 민간 의료 구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전체 의료 시설들이 다 코로나를 방어하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있는 민간 병원들도 전부 코로나 방역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뭐 한 군데로 말씀드리면 원주의 세인트 병원이라는 민간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 환자들의 재택 치료를 그 부분에 그 지역 동네의 코로나 환자들을 재택 치료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강원도 전역의 의료 시설들이 전부 강원도민들 전체를 돌보는 이런 시스템을 짜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예. 지사님 하면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완판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어요. 네. 감자부터 시작해서 오징어도 있었고 네, 네. 산천어까지 네, 완판을 시켜줬는데 네.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와도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네, 네. 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또 이사님? 네, 지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감자를 팔게 된 이유가 예.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저녁 술자리가 많이 없어졌죠. 예. 그 저녁에 술자리에서 감자탕들을 많이 드시는데 예. 감자탕들을 안 드시니까 감자 재고가 쌓이게 된 겁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그 황태 저녁 그 술자리가 줄어드니까 황태가 해장국으로 많이 드시는데 예. 그 해장국을 안 드시니까 황태가 지금 재고가 엄청 쌓여서 지금 그것도 팔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재고 예. 팔지 못한 물품들이 생겨서 이제 갑자기 팔게 됐는데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에 한쪽으로는 온라인에서 또 다른 한쪽에는 오프라인에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 또 중소상공인들이 당신들께서 생산한 물건들이 안 팔리면 즉시 디지털에 올려서 팔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름을 사고 팔고라고 지었는데 네. 파실 분이 올리면 사실 분은 거기 또 가서 사시고 이런 이제 온라인 앱도 만들고 있고 또 큰 이제 마트 같은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언제라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제 제가 팔지 않아도 그런 것이 저절로 팔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사님이 도정 이끈 지 이제 만 10년이 됐습니다. 네, 네. 긴 시간이었는데 그동안에 되돌아보면은 강원도에 어찌 보면 한계를 좀 뛰어넘는 큰 네. 성과도 있었지만은 네, 네. 되돌아보면은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으실 네, 것 네, 같고요. 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변화 네,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가장 우리 강원도가 가장 어렵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한국 전쟁과 분단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이제 그 한국 전쟁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고, 우리 북강원도에 있는 가장 큰 항구인 원산이 부산, 인천과 함께 한반도의 3대 항구였습니다. 예. 그렇게 크고 번성했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것이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서 이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변방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강원도가 어렵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의 과제인데 지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이런 점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안타깝고 제가 남은 6개월 동안 가장 힘을 써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2018년도 때 정말 평화 분위기가 잘 네,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풀리는데 큰 기여를 했었던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경색 국면이긴 하지만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꾸준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해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벌써 4년이 다 됐습니다. 평창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예.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예. 그 남북 관계가 아주 극적인 전환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3차례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열리지 않았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2차례나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까지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저희가 금강산 관광이든지 뭐 하나 구체적인 성과물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좀 저로서는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2024 예.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기적을 다시 만들어서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북한이 참가했었는데 이번엔 공동 개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 개최가 되면 북한이 전쟁 상태에서 공동 개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개최되면서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믿음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랬던 것처럼 또 2024년도에 우리가 평화의 밑거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것 같아서 그 네네. 부분 좀 기대가 또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참선하시는 동안에 되돌아보면 도민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도 받으셨지만은 네네. 때로 좀 비판도 받으셨고요. 네네. 도지사로서 가장 좋았던 기억 혹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소회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장 좋았던 기억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국내 정치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막 탄핵이 진행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지고 그래서 이 완전 뒷전에 몰려 있었죠. 예. 또 북한이 또 ICBM을 쏘아 올리고 그래서 또 그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도쿄올림픽이나 베이징 올림픽처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까지 있었죠. 그랬었죠. 예. 그걸 우리 도민들께서 탄탄하게 지켜내시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참가를 독려함으로써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그 순간이 제일 좋았고 그것이 또 강원도의 근본적인 변화, 그 분단을 해체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서 너무 큰 기대를 가졌었고 또 그것이 큰 결과 없이 지금 예. 이 상태로 됐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2024를 다시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제가 할 수 있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다음 도지사가 이걸 꼭 성공시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전하는 새해 메시지 듣고 이 네, 시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대통령도 뽑히고 새로운 도지사 그리고 18개 시군의 새로운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회 군의회가 새로 뽑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탄탄한 기반을 놓을 예정이고요. 예.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추격하는 입장이었다면 새로운 도지사는 추월하는 새로운 도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한해 도정 살피시느라 고생하신 도지사님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 많이 싶고요.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